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합니다. 주요 뉴스를 정리해주는 순서죠. 뉴스 브리핑 해주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뉴스 해설 도와주실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뭐 오후에 큰 뉴스가 전해졌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사면 얘기. 지난주 계속 뜨거운 화제였었는데 결국 안 하기로 결정한 거죠? 네, 사실 이제 문 대통령 측에서 안 하겠다라고 한 건 좀 아니거든요. 약간 이제 뉘앙스가 다른데 예.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음으로써 아마 안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났습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5월 3일 내일 예정돼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특별 사면에 대한 의견을 밝혀야 사면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또 국무회의에 이 사안을 올릴 수가 있는데 어떤 입장도 아직 밝히지 않아서 사면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 정경심 교수 등의 사면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가 공식 발표는 아닙니다. 네. 사면 없다. 뭐 이렇게 공식 발표는 한 건 아니고요. 오늘 오후에 연합뉴스 발로 사면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기사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은 문 대통령이 사면을 놓고 임기 말에 고심을 거듭했지만은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내부에도 이 같은 기류가 공유됐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사면 논의된 바 없다. 아직까지 논의된 바 없으면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통상 청와대 고위 관계자 하면은 3명입니다.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정무수석이나 국민소통수석 3명 중에 1명일 건데 가장 정통하겠죠. 이제 국무회의에서 사면을 통과하려면은 늦어도 오늘쯤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먼저 소집이 돼야 됩니다. 네. 아직 심사위원회를 열겠다는 소집 통보도 위원들한테 가 있는 것도 없고요. 네. 그런 점에서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분석인데 하지만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6일 임시국무회의를 다시 열 수도 있습니다. 예, 아니면 예. 9일 열어서 처리할 수도 있는 예, 거기 때문에 예. 뭐 지금 안 됐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이야기다라고 100% 못 받기에는 아직 좀 더 무리가 있는 그래요? 것 같고요. 그래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사면 논의된 바 없다라고 할 정도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의 마지막 반 사면에 좀 부담감을 느끼는 것 아니냐 그런 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시작하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사용을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면권을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그럼 아직 그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네요? 예, 청와대 공식 발표는 아닙니다. 아, 네, 예. 그런데 이제 6일 임시국무회의까지 열면서 특별사면을 하기에는 워낙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추측도 있더라고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내일 국무회의에서는 아무래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수완박에 대한 그 완결이 이루어지고 당초 내일 이거 그 사면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도 참 추측하기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정확한 의중은 사면에 대한 의중은 대통령의 고위 권한이기 때문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아. 대통령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론조사한 것도 오늘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가 맞아요. 됐었죠. 예, 부정적인 여론이 좀 많은 편이긴 했는데 대통령이 또 어떻게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 소식 좀 살펴보죠. 성남시청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과 관련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보안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사건이 작년 9월에 한 차례 무혐의 결론이 난 바 있는데요.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함에 따라서 지난 2월부터 다시 경찰이 사건을 수사했고 본격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자,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사건은 이재명 고문이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벌어진 일입니다. 성남시장으로 일하면서 성남FC라는 축구 구단 있죠. 거기 구단주 역할을 같이 맡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두산건설이나 네이버 같은 대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160억 원을 유치합니다. 굉장히 많은 그 후원금을 유치한 거는 좋은데 이 과정에서 이들 기업의 뭐 건축 인허가라든가 아니면은 토지 용도 변경 같은 편의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리고 이 후원금 중에 일부가 유용돼서 이재명 시장의 재선을 위해서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수사가 일부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 고발 사건이잖아요. 한 차례 이게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건가요? 네, 이게 지난 수사 당시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이고 그러자 고발인인 바른미래당 측이 이의 신청을 해서 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여부를 다시 검토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의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한 바 있고 또 이 때문에 수사를 맡은 박하영 차장검사가 지난 1월에 사의를 표명했다 하는 수사 관련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번 논란이 있었고 또 지금 검수완박 전국이기도 해서 이번엔 결론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조심스럽지만 있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수사를 좀 더 진행해봐야 이제 좀 가닥이 잡힐 건데요. 네. 그동안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압수수색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압수수색을 안 했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예. 보통 당초 이제 경찰은 성남시로부터 이미 제출받은 자료 그거를 보니까 충분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하지만은 검찰이 이제 보안 수사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요구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를 이렇게 더 모으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자료는 있는데 검찰이 하도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나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경찰 설명이 궁색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처음부터 확실히 수사를 하든가 아니면은 당초 원래 수사에 자신이 있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든가 했어야지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미 문제 없다고 결론한 그런 불송치 결정 내렸는데 뒤늦게 압수수색하는 거 이거 이재명 망신 주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경찰로서는 초기 수사가 제대로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정권 바뀌었다고 새 정권 눈치 보는 건지 보여주기 쉬워하는 건지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수사가 진행돼봐야 알겠지만은 좀 경찰로서는 할 말은 별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경찰의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성남FC 의혹이 해결되는 길로 가게 되는 문을 열어줄 것인가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 점점 열기가 뜨거워지는데 후보자들도 이제 다 가려지고 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경기도를 방문했어요. 근데 이걸 두고 이제 선거 개입이냐? 이 논란이 일고 있죠. 네, 윤 당선인이 오늘 경기도 일산, 안양, 수원, 용인 등을 방문해서 교통, 주택 등 민생 문제 살피기에 나섰습니다. 지역 순회 일정의 일환이고요. 앞서 대구, 경북, 호남, 부산, 경남, 인천, 충남을 방문한 데 이어서 오늘 6번째 지역 순회 일정입니다. 그런데 이 행보를 두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지금 김동연 후보도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만큼 여기에 대해서 선거 개입이라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윤 당선인 측에서는 또 아니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지난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일정을 보내셨는지 한번 보시길 바란다. 국민들의 기대 이런 것이 겁나는 것이냐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지방선거가 한 달 남아서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민생 살피기인지 아니면 선거 개입인지 뉴스인 해주세요. 여기서 이 문제를 볼 때 두 가지 점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선인은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인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당선인의 지방 방문은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가라고 하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 법을 보면은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하게 두고 있습니다. 네. 그 선거로 선출되는 공무원, 이걸 이제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네. 정무직 공무원이고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물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경우에는 정무직 공무원이지만은 그 두 직은 예외입니다. 선거 관여가 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당선인은 정무직 공무원인가? 공무원 신분인가? 아니죠. 공무원 아닙니다. 아니군요. 아직 아직. 아니- 네, 아니다. 공무원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상 국가공무원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심지어는 공직자 등에 대한 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이라고 있죠. 여기 네.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공무원 신분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둘째, 그러면 당선인의 지방 방문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이걸 네. 계속 이번이 처음 아니고 계속 해온 일이긴 하지만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날카롭게 반응하는 거고, 거기다 오늘 경기도 순회 하면서 김은혜 후보를 동행을 했더라고요. 네. 당연히 김동연 후보가 발끈하는 것, 김동연 후보로서는 워낙 그렇죠. 당연한 네.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는 선거철이면 항상 여야가 입장을 바뀌어서 공방을 네. 벌이는 예. 아주 해묵은 정치 공방입니다. 단적인 예로 요번은 이제 4월 20일 지난달 21일이 당선인이 호남과 부산을 방문하고 있었죠. 지방선거 딱 40일 전이었습니다. 이때 민주당에서 선거 개입하지 말라 이제 같이 비난을 했었는데, 작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딱 40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합니다. 네. 여기에 뭐 홍남기 부총리라든가 또 당시 이낙연 대표 이렇게 당정의 지도부가 총출동을 했는데, 그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선거 개입하지 말라라고 비판을 했었죠. 당시에 청와대 출신 윤건영, 고민정 의원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은, 대통령은 선거 앞두고 그럼 청와대만 있으라는 말이냐? 라는 식으로 반응을 했는데, 네. 똑같은 논란이 여야만 바뀌어서 항상 벌어지는 논쟁입니다. 그런데요. 예. 그래서 좀 별로 공격할 부분도 이제 유권자들도 워낙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라서 좀 식상한 그러려니 측면이 해야 있는, 되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공직자,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인 경우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이런 식으로 지역 일정을 갖는다 하면 이건 선거 개입입니까? 일단 선거 개입으로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가 이제 동행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볼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 나름대로 어떻게 유권 해석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은 청와대에 주의 공문을 보낸다든가 이런 처분을 할 수도 있고, 더 심할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지지 발언을 한다든가 하면은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탄핵 심판 때는 산이 가볍다라는 이유로 탄핵이 이제 처리가 안 되는, 인용이 안 되는 그런 예. 일도 있었죠. 그렇죠. 예. 자, 지방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또 나온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방선거 영향으로 이제 재보궐선거도 굉장히 큰 영향을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안철수 위원장과 이재명 상임고문이 출마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나오던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총 7곳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의 인천 계양을, 그리고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한 김은혜 의원의 경기 성남 분당갑, 또 홍준표 전 의원의 대구 수성을, 그리고 강원 원주갑, 충남 보령 서천, 창원 의창, 제주 을, 이렇게 지역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안철수 위원장과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경우에는 경기 성남 분당갑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고, 이재명 상임고문도 처음에 분당갑 출마설이 나왔다가 이제 또 인천 계양을 출마설까지 네.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박민식 전 의원이 분당갑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지금 분당갑 지역이 굉장히 치열해졌고 또 이번 재보궐선거가 미니 대선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직 불투명하긴 하지만 또 어떻게 앞으로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먼저 관심은 안철수 위원장이 성남 분당갑에 출마할까라고 하는 건데 네. 저는 굉장히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높다? 거의 예. 한 90% 가까이 오지 않았나는 생각이 90% 드는데 높네요. 네.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는 특히 경기지사 선거는 이재명 고문의 선거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하면은 경기지사 선거에 승리하면은 이재명 고문은 8월 전당대회에서 대표 곧바로 도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예. 큽니다. 예.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국민의힘으로서는 경기지사 선거에서 김은혜 후보가 승리를 한다면은 대선에 이어서 이재명 고문 다시 한번 이렇게 패배로 안길 수가 있겠죠. 네. 국정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재명 고문의 정치적 고향이고 또 주거지인 분당갑에 만약에 국회 보궐선거까지 승리한다라면은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최상의 카드인 안철수 위원장이 만약에 출마하게 된다, 그러면 경기도 선거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재명 고문으로서는 이 분당갑이라는 것이 굉장히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출마하는 것은 좀 약간 불안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고문의 지지자들이 송영길, 이제는 전 의원이죠. 네. 전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달라라고 이렇게 종용하는 나름대로 글들을 올리고 있고 송영길 전 의원도 이재명 고문한테 같이 뛰자라고 이렇게 계속 촉구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염두에 둬야 될게요. 송영길 대표 시절에 그때 종로 보궐선거에 무공천 결정을 내렸었죠. 그렇죠.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에 나오는데 예. 후보자의 비리나 잘못이 없는데도 무공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신의 지역구에 예를 들어 인천시장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광역단체인 서울시장으로 도전하는데 여기에 다른 이재명 고문이나 누구를 끌어들이겠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송영길 전 대표가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는 게 전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민주당은 하지만은 무공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예. 자, 이 뉴스 정면 승부 이 코너에서 5월 한 달 동안 지방선거 특집 지선 맥잡기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출연자가 바로 이 분당갑에 출마를 선언한 박민식 전 의원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좀 복잡하게 되는데요. 잠시 후 시간 박민식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는데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갈까요? 예. 네, 오늘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한덕수 후보자는 전체적으로는 다 이제 소명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나요? 예, 한덕수 후보자가 일단 고액 고문료 받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죄송하다라고 몸을 낮췄습니다마는 네. 이해 충돌이라든가 아니면은 정관예우는 아니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노련한 고위공직자 이렇게 빠져나가는 식의 답변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기존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제기를 했지만은 새로운 폭로라든가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은 없었던 점이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아내 그림 판매 의혹도 있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아내가 상당한 수준의 그림 실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내가 상당히 꽤 유능한 화가고 네. 그리고 자신이 공직으로 있을 때 한 번도 전시회를 열지 않았다. 네. 만약에 덕을 보려면은 자신이 공직에 있을 때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말로 답변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뉴스 인앤아웃 김영민 아나운서 또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